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강의는 부동산 학개론 강사 송우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총론의 파트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과목이 1차 과목이고요.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송우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수도권하고 경기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동영상 강의 업체를 여러 또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전체적인 이제 과목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이제 파트가 나중에 이제 입문서도 있지만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파트가 우리는 이렇게 총론 파트하고 그 다음에 경제론 파트하고 자, 우리가 경제론보다 이제 강론이라고 하죠. 강론. 자, 강론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론. 자, 이 자체에서 이제 크게 이제 나눠요. 총론은 이제 첫 시간에 들어갈 건데요. 총론은, 나온다면은 우리가, 세 문제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건 뭔지, 또 부동산의 개념, 토지의 용어, 토지의 특성 같은 걸 우리가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강론에서는 각각 이제 경제론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을 다음에 이제 경제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경제론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알려면 수요와 공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요 공급은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4문제. 그 다음에 경기 변동. 경기가 변하죠. 경기가 좋았다 또 안 좋았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론 다음에 시장론이에요. 자,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역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론 파트를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론 파트는 나온다면은, 자, 시장 자체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의 부동산 시장을 물어보는 곳은 한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주택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어떻고, 주택시장의 여가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 효율적 시장에서 우리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한 2문제에서 한 3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론에서 우리가 입지 같은 걸 잘해야 되죠. 입지론이 하나에서 한 2문제 정도, 그 정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 그래서 도시가 형성되는 모습이 이제 어떻게 발전해 나갔냐. 여기서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대론에서 우리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3문제, 2문제, 한 문제, 총 한 7문제 나온다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시장론을 마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서 경제론, 시장론, 그 다음에 정책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 정책론이라는 자체는 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온다면은, 자, 우리가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책 다음에 투자입니다. 투자론 파트는 나온다면은 출제 빈도가 높아요. 우리 6에서 한 8문제까지 출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이라는 것은, 금융 파트는 나온다면은 한 5에서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관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개발한다, 그 다음에 관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건을 파는 마케팅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개발에서 한 3문제 정도, 여기서 한 문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도 강의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서 감정평가론 파트가 이제 중개사를 하시면서 감정평가론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우리가 이것도 문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6에서 한 7문제 정도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총론부터 우리가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흐름은 여러분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 정도, 이런 과목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만 보시고요. 전체적인 이제 총론 파트로 들어가서 우리 입문과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총론에서는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번호를 매길게요. 자, 이렇게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첫째는 총론에서 우리 부동산학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이냐? 부동산학의 정의입니다. 자, 부동산학을 정의하신 분이 1970년에 김영진 교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십니다. 자, 이분이
처음에 부동산학을 들어오셨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학 자체가 어떤 학문이냐. 자,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책의 입문서에 보시면요. 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부동산학의 정의를 제가 내렸죠. 자, 그래서, 자, 부동산학은, 자,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라고 합니다. 능률화라는 것은, 우리 부동산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잘 이용하자라는 자체가 이제 능률화. 그러면서 연구 목적이 됩니다. 연구 목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론 실무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에 능률화 시키면서 그 원리라는 것은 체계화된 지식, 과학성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론입니다. 이론이고, 자, 기술이라는 건 실무예요. 실무. 그래서 기술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실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만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죠. 재밌게 한다면은 기술만 또 실무만 또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떴다방 하실 분이고 이론만 하시는 분들은 계속 우리가 손가락 빨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과학성과 기술성 같이 보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제가 부동산학 성격에 놨는데요. 성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세 번째는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학문을 그대로 적용시킨 게 아니라 여러 학문들을 종합했죠. 그래서 종합 응용과학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단순 순수 과학이다 그러면 안 돼요. 단순 순수다. 특히 순수가 아니라 응용이라는 게 잘 뜨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공부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모든 것이 학자가 머릿속에 추상적에 나온 게 아니라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경험에서 내가 이 경험을 하면서 부동산 이론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단순 순수 과학이 아니라 종합 응용 과학이며 또 추상적이다 그러면 안 돼요.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 과학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 과학이다. 구체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나타났다.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또 우리 물어보는 게 자, 구체적 경험 과학이다라는 거 다음에는 자연 과학이 아니라 사회 과학입니다. 자, 우리가 자연이라는 자체 학문이라는 걸 우리가 부동산이 있으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진이 난다든가 이런 지반이나 지세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는 그냥 자체 자연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부동산과 인간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인간의 사이 현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과학 하시면 안 돼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과목을 빼고는 다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범하는 또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는 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죠. 그 다음 종합운용과학이라는 자체를 조금 더 깊숙하게 간다면 복합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복합개념이라는 논리, 복합개념의 논리라는 것은요, 모든 걸 바라볼 때 세 가지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법도 알아야 되고요, 돈도 돼야 돼요. 경제적도 알아야 되고 기술적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3대 측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대 측면.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건물을 샀어요. 사게 되면은 자, 일단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팝니다. 개발업자가. 그럼 개인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그럼 우리가 법률적인 학문이 있고 경제적인 학문이 있고 또 기술적인 학문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법경기로서 3대 측면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는 유형과 무형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리적이라는 자체는요, 물리적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인간 건물이나 여기 집안이 보이죠, 지세.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연적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법과 경제는 자, 저 건물이 얼마짜리인지는 감정평가사가 어떤 생각이나 견해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가는 거고요. 법률적인 것은 자, 그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거는 등기부등본을 띄워봐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갑돌이가 을돌이랑 계약을 해서 손해배상을 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법이 우리가 민법입니다. 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과목에서 국가가 개인한테 제한을 합니다. 국가가 개인하고 관계는 공법이죠. 그래서 법은 사법과 공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은 돈이 되는 거죠. 수익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갑이라는 개발업자가 선정을 하려고 해요. 좀 수요와 공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배우시는 게 경제학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분양되는 사람한테 맡기죠. 그래서 이걸 마케팅 분야가 경영 파트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토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학문들을 얘기하고 또 건축학 같은 경우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순 수수과학이 아니라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갈게요. 만약에 뭐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 법경기로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제 외모가 보이시죠? 화면에 뭐 제 외모가 괜찮습니까? 괜찮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또 외모가 좋은지는 아는데 제가 돈이 많은지 적은지는 몰라요. 그죠? 저는 이제 옛날부터 귀티난다는 얘기 들었는데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법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수수과학이 아니라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